12월 3일에 역사적인 그날이 있었죠.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최근에 정치적 혼란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1달러를 살 때 한국 돈으로 얼마를 줘야 되느냐, 이렇게 오르게 되면 나라가 망하냐, 물가나 금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안녕하세요, 살집 채널입니다. 제가 다리 부상을 당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 답사는 못 갈 것 같고요.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기존에 미뤄왔던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단한 뭐 전문 경제학자나 뭐 투자고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경제학 정도는 전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환율 관련된 정보들도 찾아보고 잊고 있었거나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추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 나올 때 조금 갸우뚱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,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.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. 우선 최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. 오늘이 10월 11일이거든요. 1달러에 1474원입니다. 자, 그럼 1474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좀 알면 좋겠죠. 이게 한 달 추인데요. 한 달 전에 1423원이었고 쭉 올라서 그때가 1476원이었고요. 소폭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를 알려면 긴 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되잖아요. 그래서 우선 1년. 이때는 뭐 1300원 수준이었고요. 1년 전에. 뭐 꽤 많이 올라갔었죠.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가 9월입니다. 9월에 13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12월 3일에 역사적인 그날이 있었죠.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 뒤로 살짝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. 12월 3일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. 자, 그럼 5년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면 22년 10월 경에도 이렇게 높은 수준을 도달했었습니다. 자, 그럼 최대를 본다면 와우, 이때가 뭐 2008년, 2009년 이때일 것 같은데 1553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가지고 뭐 리만 브라더스, 뭐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,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입니다. 이때 환율이 1553원까지 갔었고요. 그리고 뭐 좀 왔다 갔다 하죠. 뭐 환율이라는 게 등락이 있으니까 11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 1년 사이에 굉장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. 이때부터 해서 환율이 굉장히 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. 최근에는 1474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런 사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. 보면은 뭐 외국 언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어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영어의 압박이 느껴지니까 한국어로 좀 바꿔볼게요. 3일 전에는 국가연금공단이 이제 좀 돈을 풀었죠. 외환 이제 방어를 하는 겁니다. 한겨레 신문 이쪽에서는 대기업의 85%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불안을 뭐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. 반대편에 있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145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벤처기업이 위기다.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미국 달러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 정치적 혼란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연준의 금리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기는 해요. 자, 그렇다면 환율이란 무엇이냐? 이겁니다, 이거. 1달러를 살 때 한국 돈으로 얼마를 줘야 되느냐.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470원이잖아요. 그러면 1달러를 사는데 1474원을 주는 거죠.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평상시에는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. 뭐 뉴스에서 나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, 해외에서 뭔가 직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유학비를 보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확 알게 되죠. 오, 왜 이래 이러면서. 자,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나라가 망하냐, 환율이 1500원이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, 뭐 이런 뉴스도 옛날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때 1553원인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. 1553원.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죠.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, 큰 위기가 온다,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환율 하나만 가지고 나라가 부도나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정책적으로 원화 약세, 그러니까 환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, 단기간에 엄청 올라갔잖아요. 이렇게 단기간에 뭐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, 그럴 때 이런 추이를 많이 보입니다. 이렇게 되면 한국 돈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.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은 악순환으로 환율이 더 오르게 되고요. 그리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. 물가나 금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,500원에 찍힌 순간 파산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. 우리나라도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. 외환 보유고를 좀 푼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환율 상승이 되면 우리 실생활엔 어떤 영향이 있느냐? 첫 번째로는 수입하는 물건들의 물가가 올라갑니다. 대표적으로 기름값, 원자재값, 식료품값, 달러로 결제를 하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. 장 보러 갈 때 체감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.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요. 직구할 때도 물건들을 좀 비싸게 사게 되겠죠. 그리고 신제품 나오거나 이럴 때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출시 당시의 환율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불리한 거죠.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선 뉴스를 좀 열심히 봐야 되고요.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럴 때 분산 투자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. 분산 투자라고 하면 뭐 금도 좀 사라, 뭐 채권도 좀 사라, 주식도 좀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오르면 왜 뭐 불안한지, 왜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1,500원이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거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리 다친 김에 기존에 미뤄왔던 이런 콘텐츠들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